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유경제 유일아입니다. 권순우입니다. 와, 정말. 와, 이 아시아나항공 얘기, 제가 이거 권유경제를 권순우 기자랑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한동안 그 제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이렇게 깊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사실 안 갖고 있다가, 지난번에 두산그룹 얘기도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타이어,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 와 아시아나 금호 막 그다음에 HDC 얘기를 듣는데 야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참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요새는 뭐 1년 만에 2년 만에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예. 이 언택트 시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이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게 참 올드하다. 예. 막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가운데 자 오늘은 네, 아시아나 항공 노딜 2탄 2부입니다. 자 2부는 지난번에 살짝 그 기내식 얘기로 한번 좀 예. 좀 2부를 좀 구성해 줄 거다. 에피소드 2는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예. 기내식 이야기 예. 권순우 기자가 이쪽은 좀 오래오래 취재한 걸로 저도 옛날에 몇 번 들었었어요. 제가 이거를 네. 2017년 초부터 취재했으니까 3년 지금이 8월 9월이죠. 네. 거의 3년 반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반? 예,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도 회사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 어느 회사? 우리 회사. 아 우리 회사? 아니 취재하는데 왜 욕을? 뭐 밥 먹는 걸 그렇게 오래 취재? 아 기내식을 뭐 오래 취재하냐?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 금호그룹이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이 산업은행으로 다 넘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박상구 회장을 비롯한 총수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다시 사오는 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7,700억 원 주고, 7,000억 넘게 주고 사왔는데, 네. 자기가 회사 지분을 이렇게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인데,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지분들을 다 감자당하고, 여기다 사재 출연을 2,000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돈을. 그래갖고 자기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런데 3년 후에 네. 7,000억 원을 주고 그걸 다시 사왔어. 개인이. 예. 회장님 개인이. 개인이 7,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고요. 3년 만에. 거기에서 이제 약간 호기심이 발동하고 의문이 막 쌓이면서 기내식 취재가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야. 그 7,000억 원이라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보면 어디서 뭐 빌려오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빌려오는 것도 그 개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빌려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그런 게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시아나 딜을 이렇게 금호그룹의 딜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2017년 초에 특이한 사건 하나를 접수하게 되는데 금호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어차피 그 금호기업 아까 박상구 회장이 이제 그 인수하려고 만든 SPC예요. 개인 회사. 페이퍼 컴퍼니인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그 게이트고메라는 하이난항공그룹이 있고 중국에 하이난항공그룹이 있고 거기에 기내식을 하고 있는 게이트고메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게이트고메가 그 금호홀딩스에다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발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상장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 회사 SPC예요. 근데 거기다가 신주인수권을 투자했다는 거는 근데 이게 무려 만기가 20년이야. 20년. 근데 그러니까 아까 비상장에다가 SPC라 그랬으니까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채권으로서의 가치만 남는데 20년 만기에 이자가 0%. 그냥 이자 없이 빌려준 거네. 20년 동안. 그쵸. 그냥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네. 예. 네. 그리고 이게 보통 그 뇌물 사건 수사를 할 때 너 뭐 검사님이 너 돈 줬잖아. 그럼 준 거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럼 차용증 썼어? 차용증 썼어. 뭐 이자 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안 줬다. 그러면은 그치. 빌려준 돈의 이자만큼이라도 이거는 제공한 걸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이자 대출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무이자로 빌려줬는지가 아니고 그냥 돈을 준 거랑 같은 얘기예요.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금액이 무려 1,600억 원에 달했어요. 아니 왜 1,600억 원을 그냥 주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름을 복잡하게 쓰면 헷갈리는데 그렇지. 금호홀딩스는 페이퍼컴바이 SPC예요. 그러니까 박상구 회장이라는 개인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게이트고메가 1,600억 원의 돈을 20년 만기 무이자로 그냥 박상구 회장한테 준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이트 구매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작사를 설립해 기내식 사업을 한다. 이런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기내식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기내식 사업은 게이트 구매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하는 거고. 여기다 돈을 빌려준 거는 게이트 구매가 박상구 회장 개인한테 돈을 준 거예요. 홀딩사한테 준 거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업을 해서 돈을 주는 거면 아시아나항공에다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이거를 왜 회장한테 주지? 주는 거냐.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서 이제 그걸 기사로 썼어요. 네. 이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너 그 투자를 왜 받은 거야? 하이난항공 그룹한테 니네 돈을 왜 받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향후 아까 막 얘기했던 향후 시너지 해서 기내식 합작 사업을 하고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아니 그랬다고 그 1,600억을 준다고? 야. 아니 이게 아무것도 오리엔티드 된 게 없는데 1,600억이나 돈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 스타일인가? 그래갖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 통의 메일이 왔어. 메일이 왔을 때 보니까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에다가 기내식을 공급하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의 사정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부 제보구나. 내부는 아니죠. 외부지. 외부 제보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가 났었다는 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항공산업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2001년 9.11 테러. 예. 그래서 나라에서 이 항공산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너네도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외자 유치를 해라. 그럼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해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자기 회사 안에 있던 기내식 사업부를 외부에 있는 외국계 기업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는 게 이게 기내식이라는 건 되게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기내식 사업부를 밖에다 매각을 해도 기내식은 여기서 사 먹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외국계 기업이 이거를 사가면서, 그러니까 사간 그 순자산, 그거 이제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한 50억밖에 안 해요. 근데 거의 한 9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서 이 사업을 산 다음에 15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다가 음식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권을 산 거잖아. 영업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산 건 50억이고 네. 영업권이 한 900억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 900억.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그 어느 정도 이상 매출이 달성될 경우에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계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래야 정상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아시아나항공으로 갔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여기 매칭해서 나라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 15년 계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흘러서 2018년이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내식 업체는 그동안 우리가 좀 잘 지내왔고 어떤 기내식 관련해서 평가도 잘 받았으니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 계약을 10년간 연장합시다 라고 이제 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천억 주십시오. 2천억. 네, 그래서 거기서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감가상각도 거의 다 끝났고 이 공장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2천억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 아니 우리한테 말고요 박 회장님 쪽으로. 이 얘기는 약간 좀 민감한 얘기다. 민감한 얘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독일계 회사인데 이거를 그냥 받고서 기내식 사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더 올려준다 그럴까? 2천억 말고 우리가 3천억을 줄 테니까 그냥 아시아나에다가 돈을 주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냐. 깔끔하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잘못하면은 개인에 주는 거는 왠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배임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돈을 개인 회사에다 주라고 그러니까 배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그 회사 쪽의 얘기였어요. 계약 해지. 예. 그리고서 나중에 보니까 1,600억 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자기네들은 계약 해지가 됐고 그리고 보니까 이쪽에는 이 합작사라는 거를 해놓긴 했지만 여기서 3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에다가 기내식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는 배임 거래인데 그래갖고 나는 배임 거래를 못 하겠다고 한 건데 저기는 배임 거래를 하고서 나는 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렇지. 우리 전체 매출의 60%가 아시아나항공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 닫으란 얘기냐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4,600억 원을 무이자 혜택을 받았던 20년 무이자. 요 거래하고 이 기내식을 납품하게 된 요 두 개의 거래가 한 개의 거래가 아니겠느냐 아. 라고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 예.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예. 그리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나항공에다가 나는 이 거래가 두 개가 연계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그 영업권을 넘길 때도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고, 900억 받았고. 예.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도 저 업체가 몇천억을 주겠다고 했고, 1,500억 막 준다고. 2천억 넘게 준다고 했고, 근데 저 회사는 아시아나항공에단 줄 수 있지만 그 개인한테는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 해지를 당했고, 그럼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너희는 분명히 그 정도 액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받지 않았고, 그럴 기회가 없는 저 개인 회사는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는 별건이다. 여기는 저 회사가 못 믿을 회사다. 그동안 뭐 너무 불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진짜 단가 원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갖고 얘는 못 믿을 사람들이라 거래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저 그 아까 투자 거래는 금호그룹과 하이난항공그룹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위해서 맺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나 이런 거는 뭐 쉽게 구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자로서 보도를 하는 것밖에 힘이 없지만 그럼 거기에 채권자들은 뭐하며 주주들은 뭐하며 아니 아시아나항공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알토란 같은 자산이 넘어갔는데 그 돈은 저쪽이 받았단 말이야. 그건 정말. 근데 3대 ju주가 박상구 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박창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문제제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 형제난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럼 2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고 최대 채권자가 산업은행인데 그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산업은행은 함구하고 있을 뿐이고. 예. 물론 산업은행 분들하고도 저도 잘 지냈기 때문에 이거를 조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고 그다음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금 회수도 했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게 너무 저는 좀 답답했던 거예요. 정황은 분명한데 그렇게 해서 계속 취재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기내식 공장 건설 부지에 불이 났다. 그 주말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불 났다. 예. 공장에. 그래갖고 불이 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그 사진도 보고 하다가 여기서 불이 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공장이 다 지어져야 이 그전 업체하고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새로운 공장에서 기내식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한인한 그쪽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났다는 거는 공장 건설 기간이 좀 더 늘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약이 끊겼을 때 이 밥을 만들어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불난 게 단순한 불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불이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뭐 이제 막 좀 그 추정을 하자면 그 공기 맞추려고 무리하게 하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화재 원인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치더라도 불이 나서 이 공장을 다 짓는 시점이 연기가 됐다면 이 기내식을 그때 종료 시점과 맞출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니나 다를까 기내식 거래가 종료되는 날 아침에 갑자기 그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들이 줄줄이 연착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기내식이 없어서.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내식 대란이에요. 딱 기내식 계약이 끊기고 새로운 데서 기내식을 넣어야 되는 날 기내식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불이 났으니까 그 여파가 그때까지 미치는 거죠. 이게 쫙쫙쫙 뒤로 밀려서 그래서 어떤 비행기는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기내식 없이 보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빵 하나 줘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줄줄이 연착됐던 기내식 대란이라는 사건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만한 뭐 플랜 B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강행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쵸. 교체를.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또 미뤄졌고 공백이 생겨버린 거고. 그리고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게 취재도 하고 그러면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기내식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막 협력업체들 빨리빨리 납품하라고 포장하라고 막 엄청 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기내식 그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건을 맥락을 타고 올라가 보면은 처음에 그 자금 문제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흘러오는 그 무리한 과정이 있었고 금호홀딩스가 등장을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을 이제 기사 보도를 하고서 사실은 그때 기자협회에다가 이거를 그 이달의 기자상을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신청을 했냐면은 이 사건들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자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기자상을 왜 신청하냐. 이게 한 명의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사회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부의 밑바탕을 두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기자협회에서는 이게 경제보도로서 이렇게 그 기자의 밸류가 별로 높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달에는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건 그냥 억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벌써 언제쯤 얘기죠, 이게? 이게 그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서 제가 또 하나의 문서를 하나 그때 입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문서냐면은 그 게이트 구매라는 회사가 아까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박삼구 회장의 개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때 컨설팅 의뢰를 한 거예요. 여기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달라. 컨설팅을 받긴 받았네. 그럼 형식적으로 받는 건가 아니면 뭐? 아니요, 상세하게 받았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세하게 이제 거기서 뭐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 1,600억 원을 받아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다 쓸 거냐. 원래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렇죠.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뭐 걔가 뭐 밥 사 먹을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돈이니까.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죠.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금호그룹을 처음에 이제 금호산업을 인수했을 때 아까 그 7천억이란 돈을 마련하고 났을 때 여기저기서 막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도 갚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이게 금호산업의 어떤 그 재무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금호터미널과 금호고속이었어요. 고속이죠, 고속. 예.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문서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내식 사건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박삼구 회장이 지분을 다 뺏긴 다음에 그 지분을 다시 사오는 과정의 자금 조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자금이 아시아나 항공의 영업권이었다는 거예요. 기내식 영업권. 예.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그 기내식 거래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뭐 얼마를 책정을 하고 뭐 어떻게 했을 때 수익성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이트 보면 같이 의뢰를 했다는 거는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과 기내식 사건이 같은 선상에서 컨설팅을 받은 페이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페이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그거에 뭐 실현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냥 거기가 그렇게 검토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아시아나 항공 채권단이나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그 피가 솟을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일부 있었다니까. 채권 좀 회수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군요. 그리고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호그룹과 관련한 부당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안 해.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지난달 27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투자건하고 기내식 거래가 연결이 돼 있다는 근거를 저는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한다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데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연결해서 보고 있는 컨설팅 페이퍼가 있고 그거를 들이밀었을 때 그거 아니다 라고 그냥 발뺌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근데 공정위가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기내식 거래와 금호고속 투자건이 연결돼 있다는 이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공정위는 그래서 이 거래를 일괄 거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호홀딩스에 20년 동안 무이자로 이렇게 장기 일종의 뭐 투자, 일종의 빌려준 거 대출 이렇게 해준 이유가 그 돈으로 금호고속에 투자할
거라는 거를 알고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알고 빌려줬고 아. 그리고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게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 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변 계약에는 특혜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걸 밝혔고 그리고 제가 또 그 공정위 전체 회의록 있어요. 전체 회의록도 이게 받았는데 네. 전체 회의록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할 때 PC에 보관 중이던 파일이 삭제해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거를 소속 직원의 USB를 포렌식해서 사이드 어그리먼트, 이면 계약서를 발견해 냈다. 그래서 은닉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자료 제출로서도 제재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밝혔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입장은 항상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뭐. 이건 아시아나항공의 반론을 항상 보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기내식 업체 변경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고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공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근데 이를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삼구 회장과 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박홍석 부사장, 윤병천 상무를 고발하기로 했고 과징금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3년 반 취재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거래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전에 한 230억 원 정도 되는 BW가 10년 무이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그 돈을 보낸 쪽이 스프링 파트너스라는 회사예요. 스프링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뭐지? 뭐 그랬는데 보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스프링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그때는 몰랐어요. 여기가 왜 10년 BW를 무상으로 해주지?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내식 사건의 매각 컨설팅사가 스프링 파트너스예요. 신기하죠? 그 BW 조건도 무이자 장기, 여기도 무이자 장기. 여기는 보낸 사람이 스프링 파트너스, 여기는 매각 주관이 스프링 파트너스.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230억 거래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걸 조사하지 않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개의 거래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딱 기내식 사건 한 개만 나왔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권한의 한계,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루는 법의 한계, 그러니까 이건 배임이 아니거든요.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내식 건만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닌가. 그럼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사건들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저는 좀 이 사건을 보면서 3년 반 넘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던 거를 처음으로 채권단도 안 해주고 주주들도 안 해주고 했던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확인해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가 확인해준 건이어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대략의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됐고 급기야 이제 공정위가 박상구 회장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주도한 임원들을 이제 검찰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주주들이야 뭐 언제나 좀 이렇게 후순이고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법에서도 뭐 별로 이렇게 주주에 관한 배임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노타치니까 불법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 채권단들 이 경영진들 오너 회장하고 이렇게 딜을 오래 하잖아요. 그쵸.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몇 년 동안 해오면서도 결국은 누가 봐도 약간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래는 문제가 있다. 아니 왜 아시아나 항공에 2천억이 가는 게 당연히 맞지. 그거를 왜 아무 실체도 없는 SPC라고 하는 금호홀딩스에 가가지고 그 돈이 터미널 금호고속 사는데 뭔가 투자될 거다라는 임용 계약서까지도 받았는데 그 채권단에서 이거를 강하게 이렇게 조치를 못 취하고 결국은 공정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정말 이게 정말 우리
일반 그 주주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거를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참 저는 의아하고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아이러니했던 게 네. HDC가 그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을 때 26일 날 이동거래장을 만나고 27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HDC는 이거에 앞서서 아시아나항공을 재실사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대면 재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기내식 사건과 관련한 자금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다 죽지 않냐. 기내식 거래 이렇게 했고 저기 그 금호홀딩스 건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HDC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솔직하게 그 매도자에게 다 줄 수 있을까? 이 이면 계약서랑 이런 거를 다 줄 수 있을까? 못 주죠. 못 주잖아요. 못 주죠. 근데 HDC가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거래는 매도자가 자기의 어떤 부실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사인했을 때 계약금 넣었을 때 이미 이거는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기망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실사를 더 해야 되고 이걸 받아주지 않은 거는 매도자 측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있기 하루 전에 당당하게 이동거래장을 만난 거고 거기서 1조 5천억 카드가 딱 나왔을 때 거기서 그냥 또 고개 돌려서 돌아간 다음에 그럼에도 그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를 딱 보면서 거 봐라. 처음부터 매물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제가 딱 받는 느낌은 아니 산업은행이나 금호그룹이나 이런 거 몰랐어요? 다 알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떠넘기려 한 거예요? 1조 5천억 깎아준다고요?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말고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라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단도 한통싸기로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산업은행도 우리 박 회장님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뭐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수천억 배임 이런 거는 이게 큰 거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아니에요. 그 거래는 그 거래고 이 거래는 이 거래입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동네 아이 속이듯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요. 그리고 이게 몇천억이라는 거에서 몇천억의 규모도 규모지만 이 금호그룹을 박삼구 회장이 다시 사올 수 있는 키가 이 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돈이 없었으면은 그 심지어 공정에 어떤 발표도 있었냐면은 이 돈이 원래 제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제때 돈이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계열사들 돈을 돌려서 일단 메워놓고 그다음 돈 들어오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공정위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산업은행과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같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사실 채권자라는 거는 뭐 돈 돌려줘 이게 제일 센 건 그거밖에 없는데 돈을 뭐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대주주한테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현실이고. 예, 그리고서 이게 정말 그 개별 뭐 채권단이면 채권단, 주주면 주주, 언론이면 언론, 공정이면 공정이, 검찰이면 검찰 이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할 수 없었던 사유를 설명하면 다 납득이 가요. 네. 근데 그렇게 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문제가 생긴 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주체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답답했던 거고 이거 한번 제가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길고 지루한 얘기를 들어줄 때가 권유경제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고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발칙강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까지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를 공공기관이 확인해 준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네. 그 이면계약서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 주주들을 생각해서 또 채권단을 생각해서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많은 지금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은 채권단들하고 또 여기에는 또 국채은행도 많이 끼어있을 것 같고 여기하고 또 이제 딜을 하면서 구조조정도 하고 뭐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구조조정이 다 이렇게 한통 속으로 다 숨겨가면서 대주주는 뭔가 경영
있어서의 크나큰 중대 과실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어떤 수를 쓰든지 경영권은 내가 꼭 지키려고 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 채권단은 그래 대주주 너는 뭐 할 테니까 최대한 좀 너는 방어해 줄 테니까 나머지로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또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아까 그 아시아나항공 기존의 그 기내식 업체 같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 같은데, 돈을 더 많이 주고 내가 장기 영업권을 가져오겠다 했는데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근데 불나가지고 결국은 그 기내식 대란까지 나고. 예. 그러니까 무언가 처음에 실타래가 잘못 꿰어지면 결국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일이 발생하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세상사 또 사는 이치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때도 그 기내식 대란이 났을 때 기내식 대란이 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그때 뭐 국토부, 뭐 지자체, 뭐 항공청, 뭐 오만 그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빨리 사건을 수습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 기내식 대란이 왜 일어났느냐를 이렇게 조금만 눈여겨보면은 이게 작은 문제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그래도 공무원 되려면 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모든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 할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방어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문제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담당 뭐 과장, 국장님들. 아유, 저 위에 또 바라보는 거 아니야. 저 위에 누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그냥 아니 그거 자기들끼리 거래한 거는 그거 자기들 계약 문제지. 이게 기내식 부지, 그러니까 국토부가 관리하는 그 문제는 아니지 않냐. 뭐 항공청이 관리하는 그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그거는 채권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럼 누가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금옥으로 구조조정은 오래 지금 된 거잖아요, 벌써. 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게. 그러면 산업은행이 진즉에 뭔가 이 그 대주주와의 관계를 사실상 정리 또는 깨끗하게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됐었거든.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끌고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1차적으로는 그런 그 채권단 책임이 저는 일단 가장 좀 눈에 띄고, 제가 이제 권순우 기자가 이렇게 참 그 오랫동안 취재했던 거를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게 나름 의미는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좀 조금 후련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막 아까 막 눈시울이 붉어지던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너무 화가 났거든요. 네. 근데 오래 취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뭐 이해가 가고 그냥 뭐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되게 덤덤해졌어요. 그냥 이 사건 자체를 덤덤하게 보고, 그러니까 공정위가 발표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취재원들한테. 야, 공 기자 그 오래 취재하더니 그거 그래도 조치가 되네라고 했는데 뭐 축하해 그러는데 뭐 넌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 나쁜 일인데. 자. 그리고서 그냥 결론이 났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사실 검찰로 가서 이제 또 수사하고 뭐. 재판하고 그럼 또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이 주주와 오너와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섞이면서 네. 이게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보고 아시아나 항공의 이사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아시아나 항공의 이사회가 기내식을 매각했을 때 그 대금을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주주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1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멀쩡하게 15년 동안 그 기내식 공급을 잘하던 업체가 2천억을 주겠다고 한 거를 굳이 잘라버리고, 예. 예?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예. 업체를 받고,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업체를 받아서, 근데 그 업체는 돈을 그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는 그 회장의 그 SPC 회사, 사실상 개인 회사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공짜로 주고, 예. 뭐 주는 거죠, 사실 이거. 예. 그러면 그 대주주는 그 돈으로 그 알토란 같은 핵심 터미널 고속을 인수해서 나머지를 다 또 지배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정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너무 올드한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정말 참 답답하기도 하고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좋은 지적을 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좋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주주들이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소송을 저는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돈의 일련의 흐름이 지금 이제 이면 계약으로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엄청난 그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가지고 그 당사자들, 이사회 그 멤버들, 그 대주주들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너무 센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런 그 배임 소송, 이런 민사 소송이 뒷받침돼야 하늘 무서운 줄 알거든요. 진짜로 법 무서운 줄 알고 주주 무서운 줄 아는 거죠. 저는 이 취재에 너무 인볼브가 많이 돼서 네. 그렇게 말을 세게 못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이게 세요? 이거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예. 근데 너희들 뭐 저 일반 주주들 뭐 너희들이 뭐 뭉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예? 우리는 다 지금 뭐 국채은행도 다 내가 안고 있고 어차피 이 국유 항공사 아니냐? 아니 국유 항공사가 아니라 국적기. 국적기 아니냐? 두 개밖에 없는 이거를 설마 뭐 쓰러뜨리게 하겠어? 이런 그 어마어마한 모럴 해저드들 막 많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다 공시하면서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뭐 주주든 채권자든 아니면 정부든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봐도 정황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 들여다볼 테고 네.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HDC가 왜 그렇게 우량한 그 기업 가치를 자랑함에도 그렇게 극도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주주를 가운데에 놓고 경영 판단, 이사회 결정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HDC는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저 주린이들 또 동학개미 운동에 나선 수많은 일반 주주들은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건설회사가 항공사를 갖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특유의 그런 거버넌스 하에서 대주주들이 항공사하고 호텔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싶어 한대요. 왜냐면 이 어딜 가도 이제 VIP 대접을 받는데요. 그쵸.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러니까 항공사 CEO가 네. 그 외교 사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오는 정상들도 의전을 해줄 수 다 해야 있고, 되고. 우리나라 정상에 나갈 때는 의전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권력자들하고 지근거리를 택할 수 있는 게 항공사 CEO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해서 이런 경영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옛날에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HDC 주주나 이런 생각하면 딱 그 시기에 지금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 건수 기회가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게 노딜로까지 이어진 거고 그 일전에 우리가 다 지금은 또 이제 언제 그랬어?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금방 있잖아요. 미래에셋 대우만 해도 우리가 안방보험하고 미국에 15개 호텔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거를 참 놓치게 된 게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정말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정말 실력도 있지만 운도 좋은 신양반이다. 그거 샀다가 코로나 맞았으면 가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작년에 이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를 진짜 큰 돈이잖아요. 58억 불, 약 7조 원짜리 호텔인데 물론 이제 미래는 그 중에 뭐 1조 5천억인가 2조 정도만 이제 충당하는 건데 이게 딜이 끝난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상상만 해도 이거는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 종합 그 투자 금융 회사가 이렇게 그 호텔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또 미래에셋이 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들어갔죠. 데에서 또 거기도 또 우리도 좀 역할을 하겠다 또 그랬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또 경영권 승계를 더 돈독히 하고 이러는 거는 뭐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이거 절대 그거 아니다. 주주들을 생각해서 경영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그냥 기초적인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인 얘기죠. 네. 예.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돈 있으면 항공사 사야 되냐, 뭐 조선사 사야 되냐, 막 이런 거 막 중구장대한 거 막 하나 딱 가져오면 막 화려한 호텔 막 전 세계에 막 나가 있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면 막 뽀다고 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주를 생각했을 때 그게 바람직한 매물이냐, 인수를 할 만한 물건이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예. 그런 거를 제가 특별히 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가 이제 딱 개선이 되면 HDC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이제 1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최소한 다른 이유로 저평가될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워낙 오랫동안 그 계열사 지원하느라 자기가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자들끼리는 좀 이렇게 소녀가장, 소년가장 이렇게도 부릅니다. 집안 먹여 살리는. 예. 그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좀 어둡고 우울한 얘기보다는 좀 밝고 신나는 얘기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타이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누님, 큰 누님, 그 조 이사장님 네.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희경 네. 그 재단 이사장님. 네, 그래가지고 이게 권유경제의 힘인가 봐요. 또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쪽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니까 얘기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좀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유경제 시청자 여러분, 자, 어떻게 얘기가 조금 이제 길 수도 있고, 나름 또 이게 좀, 뭐 이게 당장 뭐 내가 뭘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답을 달라라고 또 아우성 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씩 이제 저희들 따라오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상당한 그 내공, 실력을 갖춘, 이제 주린이가 아니라 하나의 실력을 갖춘 아주 그 건강한 투자자가, 주주가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으실 거니까, 될 수 있으니, 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뭐, 투자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 투자 그리고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투자 한 번 하면 또, 동그라미 한두 개씩 더 붙여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뭐 그 정도는 다 투자해야죠. 예. 우리 권유경제는 뭐, 동그라미가 많은 그런 큰 투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뭐 당연히 필수입니다. 자, 오늘 권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